사실 업무적으로보다는 좀 회사 복지가 좀 많이 컸죠. 물론 같은 대기업으로서 받는 복지는 이제 뭐 종류가 다르겠지만 이제 사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그만큼 이만큼 우리 좀 생각해준다 라고 느낀 게 너네 어쩔 건데 험하게 말하면 지져봐 어차피 나 한 길로 흘릴 거야 우리 뉴스만 좋은 뉴스 내면 돼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불만이 많아도 표출해도 어차피 받아들이는 게 없고.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서 퍼니스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생샷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하이닉스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제가 여러 명 지금 하이닉스 분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인생샷님이 느끼실 때는 이제 회사 분위기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는? 네. 회사 분위기는 지금은 한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5점 만점인데? 네, 6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가 좀 다른 곳에서 좀 경력으로 왔는데 딱 경력으로 왔을 때 사람들 표정이 오고 지금 출근할 때 사람들 표정이 이제 출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해맑은 느낌. 이게 출근이 즐거운. 네. 월요일이 기대되는. 그쵸. 이게 금요일이 싫어지는. 아니죠. 아니죠. 월요일에도 예전에 월요일만치보다는 행복하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실적도 좋고 무엇보다 좀 지금 우리가 1등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느껴보지 못했던 만년 2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올해 딱 뺏어온 느낌이라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생샷님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넘어오셨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넘어오셨으니까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의 뭐 차이점, 뭐 근무지, 분위기, 복지 등. 그래서 앞서 히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 주셨냐면 뭐 삼성전자는 되게 막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는 분위기였고 하이닉스는 좀 여유로운 분위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샷님은 좀 오래 다니셨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래 다니시고 이제 하이닉스도 꽤 다니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우선은 뭐 그 히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삼성 사람들도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자기 밥그릇 자기가 안 챙기면은 좀 일한 거에 비해서 좀 덜 보상받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에 있을 때는 제가 장비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제 장비 엔지니어의 특성상으로는 거기는 이제 교대를 돌아요. 장비 엔지니어가 교대를 도는데 그게 이제 속히 메인트 분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교대 쪽 분들, 하이닉스에서 말하는 교대 쪽 분들이랑 같은 일을 하고 이제 좀 대학교 나와서 엔지니어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속히 말하면 대학교 이럴 거면 대학교 왜 나왔지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로 옮기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여기는 그런 삼성에서 했던 그 교대나 정말 저희가 장비 안에 들어가서 배관을 해체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지 않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 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지 좀 이런 거를 좀 엔지니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여기 와서도 메인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좀 대학 나와서 하는 느낌으로는 확실히 그게 많이 싫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업무적으로보다는 좀 회사 복지가 좀 많이 컸죠. 물론 같은 대기업으로서 받는 복지는 이제 뭐 종류가 다르겠지만 좀 이제 사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그만큼 이만큼 우리 좀 생각해준다 라고 느낀 게 하이닉스였고 맞아요, 진짜. 삼성은 너네 어쩔 건데 험하게 말하면 지져봐 어차피 나 한 길로 흘릴 거야 우리 뉴스만 좋은 뉴스 내면 돼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불만이 많아도 표출해도 어차피 받아들이는 게 없고 꼬우면 나가. 너 대체할 사람 많아. 너 말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아. 맞습니다. 저 때는 그렇게 삼성은 나가 했는데 나갈 거면 일로 올래? 라는 게 하이닉스여가지고 맞죠. 딱 기회가 좋게 해서 왔죠. 그리고 또 제가 좀 지역에 이제 윗지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라는 지역적 메리트도 많이 컸던 것 같고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하이닉스가 좀 많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도 훨씬 좋고. 삼성이 침몰한 이유가 있네요. 그쵸. 언젠가는 무너질 그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공든 탑이 무너지겠냐? 공들이지 않았으니까 무너졌죠. 그쵸. 공들였으면 이제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은 회사는 끝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하셨을 때 정량적인 스펙은 어떻게 되셨는지 뭐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 등. 저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5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학점이었고 어학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그 자소서 최소 기준 프리스피킹 레벨 6 딱 그것만 있습니다. 6가 최소 지원 기준이에요? 이게 보통 5 정도가 딱 기준인데 맞아요. 6로
식스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최소 기준을 아. 식스라고 봤고, 왜냐면 어디든 쓸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니까.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화공기사, 그리고 이제 위험을 생각해서는 좀 그냥 거저먹기 자격증이라서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서 딱 2개 있습니다.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화공기사를 꼭 따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생샷님은 화공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화공기사는 사실 반도체 직무 관련해서는 화공기사 굳이 필요 없고,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있으면 좋은? 왜냐면 취업을 준비할 때는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뭐 케미컬 회사나 정유회사에서 쓸 때 가점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좀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남들 다 딸 때 그동안 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같이 준비하고 딸 때 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딱 기사는 화공기사만 하고 그 뒤로는 제가 따로 노력은 안 한 것 같아요. 공부도 할 생각도 못 느꼈고.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산업안전기사를 따야 되냐, 화공기사를 따야 되냐라고 많이들 고민하는데, 인생샷님이 만약에 대학생 지금 생각 가지고 돌아간다면 화공기사를 따실 건지 산업안전기사를 따실 건지? 저는 화공기사를 그래도 딸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식 좀 과목들이 많아서 네.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좀 그래도 저희가 전공 수업을 계속 듣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딸 수 있는 좀 확률이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암기 많이 따기 때문에 사실 산업안전기사는 굳이 학생 때가 아니더라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화공기사 같은 경우는 실기가 이제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맞죠. 이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또 같은 이제 화공이다 보니까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선은 학생 때 자격증 준비한다면 화공기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취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제 산업안전기사보다 화공기사가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추가로 산업안전기사까지 있다면 좋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업 준비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 저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경험이 많아야 이제 자소서에 녹여낼 것도 많고, 그게 꼭 굳이 관련된 직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상적인 거에서도 그 자소서 항목에 해당하는 걸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다를 좀 보여주기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말도 늘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또 도움 요청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저는 경험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취업 준비하면은 100% 원QA 될 수가 없는 게 취업 준비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졸업하고 나서 한 번은 다 실패해서 6개월 동안 다시 준비를 하고 바로 하반기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보통 가장 힘든 게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옆에 친구가 붙었을 때 내가 안 된 게 제일 힘들거든요. 미치죠. 네, 정말 왜냐면 그 친구가 나보다 물론 스펙이 좋고 이래도, 아니면 스펙이 안 좋은 친구가 붙었다. 또 자소서만 했을 때도 얘는 붙었는데 왜 내가 안 붙지? 내가 읽어봤을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소서 자체에서 갈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누구는 이제 다음 주에 인적성 보러 가고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는데 난 아직도 자소서 쓰고 있고, 좀 이런 딱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이렇게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축하해줬지만 내 입장도 입장인지라 공허하다 한쪽 네, 마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죠. 대신 이제 좀 저는 마인드를, 그때는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보면서 사람은 때가 있구나. 내가 만약에 저도 그 전에 붙었는데 이제 최종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완전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붙었을 때 괜히 취업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급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덥석 거기에 갔다면 아마 저는 이 인터뷰도 못하고 있었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사람은 때가 있고, 결국에 1, 2년 뒤에 취업을 한 애가 그 전에 한 애보다 더 성공해, 더 잘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조급해지지 않고 나도 내 때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첫 것 번째는 이제 뭐 사람 만나는 다양한 경험이 좀 도움이 됐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 네.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인생샷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이나 뭐 인턴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인턴이나 이제 뭐 현장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놀기 바쁘느라고 신청을 못해서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경험은 아예 없습니다. 오, 와, 현장 경험 없는데 되게 다른 게 뛰어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랑 뭐 인적성이랑 면접 꿀팁이 있으시면 뭐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어디서 보고 따라한 거지만 이제 보통 자소서 질문이 뭐 성격의 장단점, 자기가 어려웠던 거를 극복했던 점, 이제 뭐 창의적인 생각으로 뭐
혁신적인 거 생각을 했다든지 이렇게 좀 정형화된 질문들이 보통 많죠. 이제 이러면 처음에 자신의 이제 스펙이나 경험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질문에 해당하는 거에 이런 키워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살짝 저희가 좀 트리맵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파생돼서 나뭇가지 격까지 펼치고 여기엔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우선은 먼저 자신의 경험들, 스펙 뭐 이런 소스들을 먼저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성격의 장단점이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들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 가지 질문에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면 시작이 어렵거든요. 사실 자소서는 한두 개 쓰기가 어렵지 그때부터는 거의 양산소처럼 이렇게 짜르르 진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썼던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글자 수 맞춰서 갈아서